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요인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사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여러 국가에 경고 메시지 날린 게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호재가 대부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워낙 호실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증시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를 주고 보조 종목군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강세를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한 업종이 거의 없이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금융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 업종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제약, 원전, 지주사 등등 상승하는 업종이 많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대형 업종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올라가고, 반면에 상승 종목수가 압도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강했고 오름폭도 굉장했어요. 거의 3% 정도까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두드러지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수는 이제 박스권 넘어가면서 완전히 박스권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이 박스권을 넘긴다라는 건 이미 나는 저 아래서 매물 소화를 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매물을 또 소화할 필요는 없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여름 때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증시가 어지간한 조정에는 연속적으로 큰 조정 없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라는 거의 의미는 저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지간한 재료로는 큰 조정 또는 연속적인 조정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상승 종목 수가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동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수가 4,450포인트가 넘는데 ADR 상으로는 과매도예요, 지금. 예, 과매도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8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는데, 지금 과매도라는 건 이후에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잖아요. 이후에 중소형주 쪽에서 슬슬 돌리는 종목군들이 등장할 수 있다. 대형주 집중됐다라면 이제 중형주군 이하에서도 좀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관찰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장기 박스권, 3년 동안 절대 저항대로 작동했던 930에서 950 구간을 넘어서 아예 그냥 950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굉장히 지겹게 놓여져 있던 이제 박스권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관련된 뉴스가 생각보다 좀 일찍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건데, 석유 매장량 순위로는 베네수엘라가 압도적이지만 생산 비중에서 놓고 본다면 2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8%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국제 원유 시장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에 힘이 실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침에 제가 이제 올렸다가 시간 걸려서 이건 빼야겠다라고 지웠던 자료였는데, 어제 사우디 증시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제유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사우디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사우디 증시는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튀지 않는다라고 보는구나.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이제 어떤 대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제일 좀 안 좋게 반응하는 케이스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때, 예를 들면 코로나가 빵 터졌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전염병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까지 위축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시장에서는 그냥 지역적인 전쟁인가 보다 했지만, 그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확 튀어 올라가면서 또 소비를 위축시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국제유가를 흔들어 가지고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건데, 어제 사우디 증시가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불안정한 뉴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을 하고, 또 다음은 그린란드를 왜 이야기를 하지? 저길 또 미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 미국 당으로,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재료가 합쳐지면,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이게 이란, 대만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이게 지정학 문제가 뭉쳐버리면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베네수엘라의 권한대행, 이제 부통령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 협력을 제안했다더라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과 이제 내통을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드는데 좀 협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권한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쪽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도감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지금 1,300조 원. 예, 엄청나죠. 올라갔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다 실적 전망치 또는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하거나 이런 내용들 일색이었어요. 뭐 CLSA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84만 원, 삼성전자 16만 원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표 주가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뭐 신한증권이라든가 대신증권에서도 올해 계속 좋다. 그리고 되게 저평가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면 증시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을 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딱 배경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백 써주니까 이제 나머지가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 지수 올려도 되는 다른 종목군들까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반도체에서 특징이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뭐냐면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을 때 그 초기에 들어가는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클린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한양예인지 같은 경우 CCSS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화학 물질이 그 반도체 공정에서 고르게 뿌려지도록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한양예인지 뭐 STI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또 덕트 만드는 회사, 오염 물질 뽑아내는 공기정화기 만드는 회사가 또 세보 MC 이런 기업인데,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가 오늘 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된 자금이 집행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뭐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뒷받침 된다더라 하면서 이게 올라갔는데, 이건 또 그 반도체하고도 엮어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워낙 전력을 많이 전기를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또 원전주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또 관련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는 오늘 그 자동차 판매 이런 거보다 이제 로봇주, 자동차 만드는 원리하고 로봇 만드는 원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버튼 조작 이런 걸 눌러가지고 어떤 모터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이고 뭐 이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로봇도 잘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로 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죠. 그래서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터주는 오늘 반면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다. 근데 이게 해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여기서 끝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제 하이브가 이제 고점, 그러니까 지난 직전 고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 다른 종목들까지 또 크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또 다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제 식으로 붙인 건 이제 메롱 차트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거의 2달 하락했는데 순식간에 그걸 넘겨버리잖아요, 단계. 그러니까 저거 하락한 거 그냥 매물 소화, 물량을 또 추가로 잡아먹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런 게 되게 이거 흘러내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이제 던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메롱 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대형주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25위까지 다 올랐거든요. 25위까지 다 올라간 데다가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거의 70포인트 가까이 올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두 종목이 85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종목이 특히 삼성전자가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딱 든든하게 뒤에서 이제 백을 써주니까 나머지 업종 쪽에서 그럼 나도 올라가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어떤 강세장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세장은 대응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반등장은 다 올라가지만 강세장은 주도주가 골라서 움직이는 장인데 주도주가 있고 주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주도주가 있는 그런 구도가 제일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메인 주도주가 되면서 다른 보조 주도주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또 시장을 여러 종목이 대형주이긴 하지만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로봇주가 좀 부진한 반면에 그 제약바이오주가 올랐고, 제가 2차전지가 되게 흥미로운 자리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올리면 시간 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장에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대형 중에서 약점이 잡히는 종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2차전지가 그런 약점이 돼서는 안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뭐 그런 위치에서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2조 3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은 줄고 매수 비중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다만 이제 선물 팔고 옵션은 양쪽을 다 사고, 그러니까 향후의 변동성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버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기관 오늘 이제 2,400까지, 4,400원 좀 오버다 보고 이제 매도했는데, 금융투자 매도가 별로 안 나서, 오전에는 금융투자 매도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이번 달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물량이 좀 빠질 거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차라리 이럴 때 그냥 물량이 한번 확 소화되면 좋은데, 좀 다른 쪽이 매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비차익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건 뭐냐면 15개 이상 한 번에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다 좋아. 그러니까 제가 뭐 맛집 가면 빵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을 싹 쓸어 사 먹는 그게 진정한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차익의 매수가 들어온 점도 이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매수한 거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을 거의 5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있으니까 6천억 원,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6,500억 원 정도가 이제 반도체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원전주,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자동차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조선주도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혹시 원전, 그러니까 정책에 좀 집중한 것 같은데, 오늘 매수 들어간 종목들의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했던 게 반도체, 산업재, 뭐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에너지주 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보면 그 원전주 미국에서도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은 좀 담았던 것 같고, 기관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순매수 1위긴 하지만 6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기관 쪽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한 거는 아니었다. 그나마 이제 분류에 좀 원전, 뭐 방산주,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것이 이제 특징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신고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또 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할 때쯤 됐을 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매도가 좀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외국인들이 물량 계속 받아주지 않으면 조금 이상해지는데, 다만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그룹주를 되게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증권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좀 동시에 던지는 그런 어떤 운영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그 반도체와 엔터, 반도체와 엔터 팔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매수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주 팔고, 엔터주가 SM, JYP, YG 이런 것들이 매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아직은 업종 종목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열린 적은 없어서 이 사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국제유가 움직임,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반응, 특히 이제 주식시장 반응에서 쉐브론이 강할 거냐, 마이크론이 강할 거냐. 물론 이게 두 개 다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쉐브론이 강하고 마이크론이 빠지고 이래버리면 우리 증시에서도
약간 좀 순환하는 듯한, 그러니까 주도주구 장세가 아니라 순환하는 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어떤 매도 물량을 좀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오늘장에서 반도체, 방산, 원전, 지주사, 제약업종 등등이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대형주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ADR이 과매도까지 내려왔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형주군 정도 되는 종목군에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업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중형주군 정도에서의 어떤 업종의 변화, 어떤 것들이 먼저 좀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이제 작년인가 시장이 강세 시작할 때 그때 처음에 지수 전망을 할 때 이번 강세장이 1차적으로는 4,100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저항을 한번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저항은 아마 4,800 정도까지는 가서 그 근처에서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 삼성전자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침에 제가 아침이나 주간증시 전망대 시간에 삼성전자의 어떤 PBR이 피크가 나오는 자리가 2.06배 정도 왔다 갔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피크를 작동했던 자리인데 지난주에 그 자리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막히는 그런 매물이 막힌다기보다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딛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이제 PBR 실적. 그러니까 이익 대비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 다음에 PBR도 계속해서 이제 이게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주가 자체가 내년도 실적이 정말 이 정도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적어도 한 20% 이상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얼마 올라갈 거 이거 어차피 틀릴 거니까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한번 보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구조. 삼성그룹주 또는 삼성 일가의 지분율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52.4% 정도 돼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이 7.75% 정도 있고 기관이 몇 퍼센트 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85% 정도가 지분이 누구한텐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유통주식수 비율이 높지 않다. 유통주식 규모는 크지만 비율로 따져놓고 보면 되게 적어서 이거는 외국인들이 사면 살수록 유통주식이 말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참깨 전략 제가 수박 전략 말씀드렸죠. 여러 개 돌아서 몇백억 버는 것보다 삼성전자 한 바퀴 쿵 돌아가지고 버는 게 낫기 때문에 시장만 강세장이라고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보유 비중, 보유 금액이 큰 종목을 띄울 거라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나로 50조 벌었어요. 예, 삼성전자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작년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40조 원이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그거보다 이틀 동안 번 돈이 더 많아요. 이론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20% 정도?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조금 더 넘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그 20% 이상까지는 더 열려 있나 보다. 라고 추정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큰 고비. 이번 실적 발표가 실적 추정치가 타당한가? 아니면은 이거 너무 오버했는데? 아니면 너무 낮게 잡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그런 게 될 거고 그 전후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망을 한 번 다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오버했다고 또 매도 물량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달 동안 매물 소화를 해서 지금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할 때니까 이제 새롭게 또 지금 막 그 업종이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업종들을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방송 카피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게 제 팟캐스트 방송을 카피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거 카피 방송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 그 썸네일까지 아예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방송은 시황맨 TV만 딱 있으니까 다른 데서 올려지는 건 짝퉁이니까 이것도 안 보셨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